안녕하세요. 약속드린 대로 석부작 1번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립니다. 작품을 만들 때 첫 번째 해야 될 작업은 묵은 잎을 섞는 거죠. 그 묵은 잎을 섞고 나서 기존에 철사가 감겨 있으면은 철사들을 갖다가 다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묵은 잎 한번 보실까요? 자, 요 소나무는 원래 3대째, 이 한 줄기에 3대째가 살아요. 근데 이건 작년에, 재작년에 나온 잎들을 전부 솎아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작년에 나온 잎, 올해 나온 잎, 그렇게 두 가지만 있는데, 이 작년에 나온 잎과 올해 나온 잎은 일단 색깔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요 이파리 하나만 놓고 보면은, 이 올해 나온 잎은 비교적 신선한 초록색이고, 이 작년에 나온 잎은 조금 어두운 초록색이죠. 그래서 색깔에서 이게 확연히 구분이 돼요. 근데 색깔로 구분이 어려운 생명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위치를 가지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끝에 나온 것은 올해 나온 잎이고, 그 아래에 붙어 있는 잎들이 묵은 잎이죠. 그래서 이 묵은 잎들을 이런 식으로 전부 제거를 해주는 것이 첫 번째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묵은 잎을 제거하면서 또 하나 해야 될 일이 있죠. 감독님, 뭐 해야 되죠? 물어보지 말고 그냥 하세요. 우리 감독님이 요새 사춘기여가지고 자꾸 이렇게 반항하는 그런 멘트를 자꾸 이렇게 날립니다. 사춘기가 아니고 오춘기, 50대에 겪는 그 사춘기. 그죠? 맞아요? 그런다고 하답니다. 갑자기 또 이순우 경지에 들어섰네요. 자, 근데 이렇게 묵은 잎만 섞으면 참 간단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이렇게 보면은, 요건 안 그러네요. 이건 또 필요하면 없어요, 또. 이 한 군데에서 3개, 4개가 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나무는 없네요, 또. 근데 혹시 그거 다 따는 거 아니에요? 따내지는 않았는데, 안 섞었는데, 눈속기 한 거 없어요. 하나 난 것, 또 2개 난 것, 다 그래요. 눈속기 한 거 아니에요? 눈속기 한 거 아닙니다. 이 나무가 지금 작년에 분갈이를 해가지고 올해 단엽을 했는데, 우리 분재원에 와서 이렇게 일해주시는 그 동네 누님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줬는데 좀 이렇게 잘못한 부분들이 좀 하나씩 있어요. 그래가지고 위치를 좀 잘못 선정한, 그래가지고 그게 하나씩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는지 어쩌서 그러는지 하여튼 이 묵은 잎이 없어요. 묵은 잎이 없는 게 여러 개 나온 게 없어요. 딱 좋아요. 하여튼 진짜 딱 좋게 일하기는 딱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2개가 나 있으면은 그 중에서 중간 크기 정도로 나눠서 V자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술의 분재 작품은 이 겉으로 풍성하게 보이기 위해서 한 군데서 여러 개가 나온 박쥐살 가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허용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단엽은 그 동네 누님들을 시켜도 이 잎속기는 제가 되도록이면 제가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잎속기까지 시킨다 그러면은 잎 섞은 나무 가지 정리는 이제 제 손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묵은 잎을 갖다가 전부 다 섞어가지고 만들고, 이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지금 아까 솔직히 상품 촬영하면서, 제가 편법을 약간 쓰기는 했는데, 이렇게 잎이 긴 것들은 좀 자릅니다, 이렇게. 이 마디 사이가 길어진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좀 잘라가지고 길이를 맞춰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요? 그러면 이 잘린 자리에 마지막 잎 있죠? 이 마지막 잎에서 잎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내년에 거기서 다시 싹이 터나옵니다. 이게 길 필요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를 때 잎이 같이 잘리지 않도록 주의해서 자르는데,
입이 잘리면은 잘린 자리가 해갖고 태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태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이렇게 자르면 되는데, 이게 자를 때는 반드시 우리 감독님이 꼭 앞서가면서 이 사이다 김 빠지듯이 꼭 김을 빼놓는데, 너무 잘 알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너무 잘 알아서 그래요. 이 감독님이 잘 아셔야지. 다른 영상 촬영할 때도 이렇게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 복수는 끝이 없으니까 잘 알아서 판단을 해야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잘라가지고 일부 촬영을 했는데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묵은 잎들은 전부 이렇게 뽑아주면 되는 거예요. 묵은 잎들을 이게 닭털 뽑듯이 어떤 분들은 닭털 뽑아봤어요? 안 뽑아봤죠. 네, 그거를 어떻게 뽑아봐요? 저는 뽑아봤습니다. 닭털. 예, 닭털 뽑듯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핀셋으로 이 분재책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렇게 하나 한 입 해가지고 이렇게 뽑고 이 시간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갖고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저같이 시간이 없거나 이 빨리빨리 해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들은 그냥 닭털 뽑듯이 이렇게 한 움큼씩 잡아가지고 이렇게 뽑아줘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이제 이렇게 닭털 뽑는 일이다. 그걸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이왕 뭐 공개하는 거 다 가르쳐 주죠. 자, 이 나무 있잖아요. 이 나무 있는데 밑에 가지가 지금 여기 있죠. 요 위에 가지죠. 위에 가지인데 지금 위에 가지가 길어가지고 아래 가지를 갖다가 덮었죠. 그럼 이 아래 가지는 앞으로 성장이 더 안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바라스도 깨졌죠. 그럴 때 눈 딱 감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건 눈을 동그랗게 뜯고 이걸 잘라내는 겁니다. 이걸 잘라내면은 여기에 이제 세력이 분산이 되겠죠. 햇볕 잘 보이죠? 잘 드러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이건 지금 단엽을 안 한 잎인데도 이 키가 제대로 크지를 못했어요. 그랬죠? 근데 얘들이 이제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을 채우게 되는 겁니다. 얘들이. 이 바깥으로 삐져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소나무 잎 줄이기 방법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영상에서 공개를 했는데, 이런 방법들까지 이렇게 충분히 제가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펼쳐놓고 봤을 때, 요 이파리가 원래 이 이파리보다 더 길었잖아요. 도드라져 보였죠. 그러면 이렇게 잘라내면 됩니다. 잘라내면은 이제 이 안에서 요놈이 세력을 받아가지고 또 나무가 만들어져요. 그런 식으로 이 나뭇가지를 갖다가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어떤 경우가 있느냐. 자, 요 나무 한번 볼까요? 요 나무 보면은 위에 지금 쌍둥이로 이렇게 나무가 잘 자랐죠. 근데 여기 이놈이 지금 밑에 있어가지고 세력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철사를 그릴 때 이렇게 약간 나무를 뒤트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만들고, 요놈 이렇게 만들고, 요놈 이렇게 뉘고, 요놈 또 이렇게 뉘고 해서 높이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맞추려고 보니까 요게 중심축이 아닌데 요게 길어졌잖아요. 그러면 이때 한번 또 가위질을 이쁘게 딱 해서. 이거 철사거리 할 거예요? 네, 철사거리 좀 가볍게 해야 됩니다. 철사거리 하기 귀찮아서 막 잘라내는 건 아니죠, 설마? 네, 그럴지도 몰라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나무 잎을 갖다가 이제 가지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분재원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으면은 우리 구독자님들, 우리 회원님들, 예술분재원 회원님들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 작업 언제 다 해요? 그래서 이거요? 언제까지 하면 다 끝나요? 또 안 믿죠, 사람들이. 제가 얼마나 악동인지를 갖다가 모르기 때문에 믿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회원님 한 분한테 제가 기어이 점심을 얻어먹은 적도 있어요. 사내라 다 했으니까. 근데 이 가지를 갖다가 이 잎을 뽑는 것이 이렇게 뽑는 거예요. 가지 하나를 잡고 차근차근 이렇게 뽑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를 뽑아가요. 그 다음에 이제 요놈이 다 뽑았으면 이제 요놈 가지고 또 하나하나 다 뽑아가요. 이쪽은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리고 또 요놈 잡고, 요놈 이제 다 끝났으니까, 요놈 잡고 또 하나하나 이렇게 다 뽑아가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작업이 끝납니다. 그런데 분재원 작업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지 정리하듯이 한쪽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다 보면은 이거 언제 끝나? 하고 한숨 쉬는 동안에 작업을 하면은 내가 잎을 뽑은 만큼 일의 양은 줄어 있어요. 맞죠? 그 생각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냥 생각 없이 잎을 이렇게 뽑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 없는 남자예요.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스타일이 되고요. 예. 아까 이렇게 잘라내는 거 예. 조금 남기고 잘라내는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거 잘라내는 거요? 아까 이게 좀 튀어나와가지고 아, 튀어나오는 거? 자를 때 이렇게 자른다. 예. 이파리를 좀 남기고. 이파리를 좀 남기고? 아. 어디 한번 볼까요? 마땅히 자를 건 많죠? 자, 여기 봐보세요. 여기 보면은, 네. 이걸 자르는 원리가 그래요. 여기가 끝에가 이 눈이 지금 와 있잖아요. 이렇게. 와 있죠? 와 있는데, 이놈 눈을 따내면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면은, 나무는 이 가지는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죠? 그냥 남아있는 게 아니라 말라 죽어버려요. 네, 말라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말라 죽지 않으려고 뭔 짓을 하느냐? 새로 잎을 만들어요. 근데 새로 새로 눈을 만들어요. 눈을 만드는 장소가 어딘 거니? 이렇게 잎이 나와 있는 장소들이에요. 그러면 이 잎이 나와 있는 이 방향을 보고 이쪽으로 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싶으면은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남긴다는 거지, 밑에 부분을. 예, 밑에 부분을 남겨도 되고, 이제 여기에 확실하게, 100% 확실하게 요 잎에 눈을 남기고 싶다. 그러면은 이 밑에 잎들을 이렇게 솎아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솎아주면은 그쪽으로 몰리겠죠. 세력이 몰리죠. 그래서 요 눈에는 틀림없이 내년 봄이 되면은, 내년 봄까지 갈 거 없어요. 한 달 정도 지나면은 확실하게 눈이 와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죠. 이렇게 나무가 건강해야 돼요. 근데 건강한 나무가 이렇게 도장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줄기가 생기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렇게 길게 자란 나무들은 그렇게 해줘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디 사이가 너무 길어졌다. 너무 길어져 가지고, 이건 예를 들어서 요 나무를 갖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 나무는 올해 단엽의 위치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원래 여기서 끊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끊어 놓으니까 지금 요게 세력을 확 받아 올라왔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작년에 단엽을 해야 될 위치에서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대신 여기 잎은 이렇게 섞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잎은 이렇게 섞어줬죠. 이렇게 싹 섞어줬더라도 어디를 안 섞으면 안 된다. 금방 여기서 잘라냈잖아요. 잘라낸 데는 잎눈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 다 섞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눈이 만들어질 잎은 남겨놔야 된다는 얘기죠. 광학성작용을 해야 되니까. 아니요. 새로운 눈을 유도해내야 되니까. 유도해내야 되니까. 예. 그리고 이제 잎이 만약에 없으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그 가지는 또 말라버려요. 말라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를 잎을 하는데, 아까 요 가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이렇게 다 하더라도 요 가지는 남겨둬야 된다라는 거죠. 얘놈까지 다 뽑아버리면은 눈이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가지 정리를 갖다가 해나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게는 묵은 잎을 다 섞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한 군데에서 몇 개가 나오면은 그 중에서 중간 정도, 그러니까 적당하게 한 2, 3cm 정도 큰 이 새 가지만 남겨놓고, 새로운 가지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깔끔하게 다 솎아내는 거고요. 세 번째로, 근데 이 나무 가지는 유난히 길게 자랐다 그러면은 잎을 남기고 잘라버리는 거죠. 이게 이 원리를 갖다가 터득을 하면은 아주 쉬운데, 이제 무조건 외우려고 하니까 좀 힘들거든요. 원리는 뭐냐? 이 나무가, 자, 이쪽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아니요. 여기는 보면은 여기서 두 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만 나와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길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건 최대한 길이를 줄여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잎을 남겨놓고, 이렇게, 자, 이렇게 잎을
길이를 갖다가 한 1cm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마디 사이의 길이를 갖다가 조절을 하는 거죠. 내년에 거기에서 남긴 눈 있는 데서 눈이 생긴다. 올 그러죠. 가을에. 그러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소나무 잎속기에 대한 노하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는 다 이제 공개를 해드린 것 같고, 또 뭐 혹시 빠진 게 있으면 또 다음에 또 영상 찍을 때 보여드리고, 일단 이제 저는 지금부터 열심히 묵은 잎을 다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철사거리 과정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묵은 잎들은 다 줄여내고 다 뜯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 세력이 강한 순들은 좀 세력을 다 잘라내고 또 중간에서 잘라서 억제를 했는데, 사실 이 나무를 지금 처음 철사거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철사거리 자주 했죠. 마치 우리가 뭔 일을 하다가 그 결심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좀 시간이 가면은 마음이 좀 흐트러지고, 그래서 우리가 작심삼일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사는 것이 그런 겁니다. 계속 흐트러지고 다시 마음 다잡고 또 새롭게 출발하고, 뭐 이런 게 우리 사는 모습이잖아요. 뭔가 제일 처음에 출발할 때는 뭔가 이루어낼 것 같은, 물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라는 것이 사실 또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은 흐트러져요. 나무도 흐트러지고 사람 마음도 흐트러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전체적인 모양을 잃게 되죠. 그럴 때 한 번씩 우리는 우리 삶을 재정리하듯이 나무 역시도 그렇게 철사거리라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나무 모양을 갖다가 유지시켜 주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그래서 분재라는 것하고 우리 사는 것하고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다. 결국 한 가지다라고 하는 위대한 개똥 철학을 깨우치게 됩니다. 이 가지를 한번 보면은 이 가지는 제일 아랫단이기 때문에 세력이 그렇게 아주 강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건 이제 가볍게 나무만 살짝 뒤틀어서 잔가지까지는 철사거리를 하지 않고 이제 큰 줄기만 해서 나머지 가지는 자연스럽게 그냥 따라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이 햇볕을 갖다 우리가 목표 지향성이다라는 말을 한 번씩 쓰고 나는데, 목표 지향성이다라는 말은 자기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나무들도 그걸 가지고 있죠. 뭐냐? 얘들은 햇볕이 있는 방향으로 무조건 몸을 틀어요. 나무가 흐트러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햇볕을 갖다가 햇볕을 향하는 그런 나무 특성 때문에 그러는데, 자, 이렇게 해서 나무를 약간만 내려주면은 이 철사거리를 하는 게 있죠. 꼭 중심을 걸면은 주변에 이렇게 손대야 될 가지들이 또 생겨요. 미치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 처음에 이렇게 걸을 때 이렇게만 누우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누워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꼭 삐딱하게 이렇게 볼록 솟은 것들이 꼭 하나씩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 또 같이 이렇게 누워줘야 돼요. 그러다가 보면 결국엔 다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 다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죠. 이렇게 가지를 갖다가 일단은 기본 줄기가 되는 중심이 되는 가지를 먼저 이렇게 철사거리를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무가 다 만들어졌다, 됐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흔히 완성목이다라고 하는 것들도 이렇게 철사를 갖다가 감았다가 수영이 고정이 돼서 풀어진 상태,
이제 이 상태를 갖다가 우리는 또 완성목이다라고 부르죠. 근데 이렇게 해놨더니 중심만 잡아서 딱 중심을 잡아놨더니 어떤 비극이 일어났느냐? 어떤 비극이 일어나죠? 더 흐트러졌죠. 그렇죠. 더 흐트러졌죠. 이래서 제가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주변에 있는 나무들도 가지들도 이렇게 이제 처사거리를 또 해야죠. 자, 그렇게 흐트러지는 것, 참 그것이 어떤 계기, 사람들도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커다란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 작은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자잘한 설사거리는 작은 계기만 있어도 사실은 충분하죠. 그래서 그 작은 계기를 만들어 준 것이 바로 뭐냐면은 입속기 또는 입복기. 이제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